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심지어 윌선 오도베르까지 전부 다 부상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경기에 이 모든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토트넘은 굉장히 오랜만에 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굉장히 깨끗한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토트넘과 관련된 선수들,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다른 부상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솔랑키가 잉글랜드의 스쿼드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 포던을 대체해가지고 72분에 출전을 했는데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경기 잉글랜드의 이 대표팀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논란이 됐냐? 바로 이 전술 때문입니다. 4-4-2. 포메이션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일단 콜 파머가 여기 있는 게 보이고 앞쪽에 필 포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을 놓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를 놓지 않고 잉글랜드가 경기를 진행해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치가, 물론 이제 임시 코치를 맡고 있는 리 카슬리 감독이 이제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딱 20분만 시도해봤던 전술이다라고 경기 후에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딱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텐데, 문제는 잉글랜드가 그리스를 상대로 2-1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꽤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알렉산더 아놀드나 콜 파머 같이 굉장히 창조적인 선수들이 똑같은 쪽에서 뛰면서 서로의 발을 밟으면서 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간 선수들의 터치가 굉장히 적었다. 안소니 거든이 제일 많이 만졌는데 그나마 60분 뛰면서 5개를 만졌기 때문에 많이 만졌다고 할 수 있는 편이고,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가짜 9번으로 나섰지만 90분 동안 단 4번 들어갔고, 부카요 사카가 차라리 낫죠. 51분 동안 4회. 마두에케도 있지만 올리 와킨스가 30분 동안 3번 들어갔기 때문에 10분당 1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다. 마두에케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는 했네요. 이 두 선수가 이제 거의 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이 상대방 박스에 들어간 그런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공격적인 재능을 다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뭔가 손발이 맞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경기 슈팅 횟수는 지난 두 번의 경기 평균 19번보다 적은 12번밖에 안 됐고, 심지어 유효 슈팅은 평균 8.5번이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효 슈팅이 2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골이 된 건데, 심지어 이제 상대방의 슈팅을 몇 번이나 이제 마주해야 됐는가? 평균 4번이었는데 그리스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2번의 슈팅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다 넣으려고 하는 거냐, 그냥 팀을 위해 최고의 선수들, 그러니까 팀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선수들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을 바라보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엄지성, 배준호, 오현규 등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르단전 2-0으로 이겼던 이 분위기와는 달리 잉글랜드는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 후에 이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를 잉글랜드가 지금 뭔가 경기력이 좋지 않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웸블리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좀 화제가 될 만했던 게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경기 9분 장면인데, 픽포드 키퍼가 일단 공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을 탁 쳐가지고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상한 헛다리를 하더니 공을 상대방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바로 이제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킥을 했는데, 이거를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은 옆쪽에서 사이드라인 쪽에서 보면은 딱 사이드라인에 맞게 걷어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가까스로 이제 실점을 막은 잉글랜드의 아주 불안한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첫 골은 오히려 이제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수비수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의 선수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데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제골을 그리스가 터뜨리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 뒤에는 이제 잉글랜드의 골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솔랑케가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어시스트가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 과연 누구한테 갔을까요? 여기에 있는 벨링엄이 아니죠. 필포든이군요. 아니 뭐 여기 뛰어들어오는 선수들도 있는데 다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다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 컷백이 굉장히 뒤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 뒤쪽에 있는 요 선수에게까지 갑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 바로 주드 벨링엄인데 박스 바깥쪽까지 이 컷백이 대굴대굴 굴러 나온 거거든요. 대굴대굴 굴러나온 이 공을 한 번에 원터치로 강하게 찼는데 이게 거의 뭐 레이저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골키퍼가 쳐내려고 했지만 쳐내지 못하고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 주드 벨링엄이 경기 끝나기 전에 잉글랜드를 살리나 싶었는데 아이고, 추가 시간이 5분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분이 진행된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잉글랜드 수비진들끼리 서로 이제 스텝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제 확실하게 파울이 아니다라고 주심이 선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잉글랜드 수비수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다 넘어져 있을 때 살짝 둘러가지고 그대로 슈팅. 야, 그리스의 영웅이 되어버린 이 선수 바로 파블리디스 선수입니다. 두 골을 꽂아 넣으면서 잉글랜드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그리스가 첫 승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벨링엄의 골 그리고 이를 어시스트했던 솔랑키가 이제 좀 주목을 받을 만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의 승리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게 되었고, 잉글랜드 돌아왔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랑케가 돌아온 이 잉글랜드전, 뭐 솔랑케 자체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 최전방 공격수가 없이 뛰는 어떤 전략을 20분만 사용해 본 이 전략을 A매치 경기에서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솔랑키의 폼은 또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수비수들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포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링크가 난 게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느 날 이적을 한다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토트넘에 나는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대형 클럽들,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로메로는 토트넘의 그 개미지옥에 빠졌습니다. 절대 못 나간다. 릴리스 클로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떤 조항이 만족되면은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쿠티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러브콜을 보내도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토트넘 수비수들의 어떤 주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 이 공격진의 세 선수죠. 다 토트넘에게는 중요한 선수들이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뭐 토트넘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돌아오면서 토트넘이 드디어 좀 해뜰 날이 돌아오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다행히 꽤 많은 골을 존슨이 넣어주면서 그래도 좀 버텼지만, 지난 경기는 좀 아쉬웠죠. 지난 경기 이길 뻔했던 경기를 2골을 넣고 3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던 그 경기인데, 공격진들이 좀 돌아온다면,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다 돌아온다면은 토트넘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폴 오키프 기자가 일단 뭐 손흥민, 히샬리송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윌슨 오도베르까지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저녁 8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지는 않지만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도 2대0으로 잘 끝났고, 이라크와의 경기가 이제 15일날 8시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도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놀라운 논란에서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토트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어떤 소식들이 가장 좀 흥미로운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